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오셨으면 그 책 있잖아요. 그 여기 사시는 태왕 타시는 분 김철수님 있잖아요. 예. 사진. 예, 그 사진 시 있잖아요, 시. 예, 그거 다 나눠줬는데 약간 출석을 하셔야지. 오늘 안 오시나? 아, 이번 주는 뭐 김장 때문에 안 오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출석을 하셔야 그런 거 하나씩 받지. 네. 자, 지난 시간에 안 오셨으니까 그냥 진도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학이랑 지난주부터 맹자를 한 구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맹자도 한 구절을 실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수업 방식은 다 하시죠. 오랜만에 오셔서. 자, 첫 문장 읽겠습니다. 공내왈 얘는 불유절하며 불친모하며 불호합이니 수신천언을 위지선행이니라. 예, 이건 소학에 있는 구절이고 공내에 있는 말을 가져온 거죠. 공내에서 예는 절도를 넘지 않으면, 예, 불유절이라 했죠. 유자는 여기서 넘을 유자입니다. 예, 넘을 유. 절은 저기 절도할 때 마디 절자죠. 그리고 불침모하며, 침은 우리가 침범하고 그런 거죠. 모는 업심여길모. 예. 업신여기, 남을 치배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니. 예. 그리고 불호합이니, 친합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친합할 앞자, 친합할 때. 예. 친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익에 따라 뭉치거나 뭔가 그렇게 친해야 되지 않은 그런 사이인데도 억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정치인들도 친합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친합하라는 말. 그리고 수신천언. 수신이라는 것은 몸을 닦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 닦는 거예요. 몸만 닦는 게 아니라. 수신천언.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천하다는 거죠. 그 말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이루러 선행이라 하니라. 예, 선한 행실이라 한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죠. 예,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라는 것은 그 절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 너무 호화스럽게 하거나 또 너무 또 간소하게 하는 그런 것도 예가 아니죠. 예. 뭐 제사상을 너무 또 크게 차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넘치지 않고 또 너무 소박하지 않게 하는 게 그런 게 예라는 거죠. 예. 이 공내의 말이 이걸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소학에서도 이거 알아두세요. 예,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 다음 구절. 이거 노노맹자를 어떻게 읽는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예. 자, 읽겠습니다. 범간엄행에 차수숙도관미하여 장성인지 언어하여 예. 절기요 불가지작 일장화설이니 예. 관득차 이서하여
간섭차 이서하여 절기하면 절기하면 종신진다야리라. 정신진다하리라. 예. 이거는 노노와 맹자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걸 나와 있는 구절인데, 범간, 논맹, 어맹이죠. 범이라는 것은 무릇 범자입니다. 무릇. 그리고 간은 뭘 볼간자죠. 어는 노노를 가리키고 맹은 맹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노와 맹자를 볼 때는 차, 수, 그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예, 자, 앞에 차자는 말을 이어주는 말이고, 그래. 숙도관미하여. 숙도한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예, 깊이 읽고, 완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죠?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완미가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음식을 잘 씹어서 맛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빨리빨리 씹어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씹으면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속도 가거나 그러면 의미가 잘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숙도가고 완미해서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옛날에 정도전도 뭐 이랬잖아요. 맹자 한 페이지 이상 안 본다 그랬다잖아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도 그 욕심입니다. 이런 경서 같은 경우는. 역사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읽어도 돼요. 문학서라 같은. 근데 경서는 너무 많이 읽으면 뭔가 안 좋다는 거, 그런 거겠죠.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장성인지 언어하여. 장이라는 것은 장자죠. 예. 그리고 성인지 언어.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의 선자에 보면 위에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성인이라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귀가 먼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성인이거든. 공자도 그랬잖아요. 제자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 예, 그게 성인이에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성인이 아닌 거죠. 그건 독설가든 독단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완미하여 성인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 성인의 말씀은 절기요. 절이라는 것은 이게 온통채차라는 뜻도 있고 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한자 책에 보면 채로 읽기도 하고 절로 읽기도 하거든요. 채로 읽기도 있고 절. 채로 읽기는 온통채자. 절이라고 할 때는 그 마디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절실하다, 정성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애절하고, 예, 절실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대충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노노맹자를 전혀 모르고 뭐 이런 계통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왜 그렇게 읽냐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그냥 읽게 놔두시고, 정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여기서 다루는구나. 공자의 말이 있으면 제자의 말이 자기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걸 뭐 공자가 말했지, 이건 그냥 자로가 말했지, 그렇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근데 이게 하는 것이요. 이거 해석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할 게가 아니고, 요즘 우리 하는 말대로 되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그때 옛날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근데 이게 뜻이 있잖아요. 한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줄줄줄 해석을 해버리면 또 그 사람
방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있거든요. 말이 다 달라요. 예, 경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예수의 성경 이런 걸 봐도 이 사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르고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수천 년간 연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문학 하는 사람들 소설처럼 쭉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예. 이거 해석하는 것이 예. 뭐 숙독 완미하는 말은 그대로 2000년 동안 한다고 치더라고요. 아, 쉽게 하라 말이죠. 성민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는데 뭐 가져다가 필요 없을 거고 성민의 말씀을 자기에게 절실히 뭐 행동할 것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 쉽지 않. 아, 너무 이게 좀 딱딱하게 해석이 된다. 이게 말 뜻을 따라가지고 자꾸 한자의 뜻을 따라서 흘러가 이게 말이 또 이래 왔지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 두 책을 모아 자기에게 절실히 하면 정신토록 진실로 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네.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너무 또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버리면 예, 그게 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좀 뭔가 경건한 그런 게 문체 자체가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애들 말처럼 이렇게 사사를 풀어내버리면 그러니까 경중이 좀 예, 가벼워진다는 거죠. 기조하게 예. 기조하게 생각 안 하지. 예. 말을 또 그 외국 말씀이 있고 아니 당연하죠. 외국어기 때문에 그거를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없죠. 다르니까. 뭐든지 너무 쉬우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뜻과 의미만 뽑아내야 되니까. 버리기 쉽고 그렇죠. 좀 기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좀 어려우면 그게 중간에 이어지는 그 단어들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가벼워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것이 그렇잖아. 너무 쉽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네. 이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해. 그렇죠. 쓰레기처럼 그냥 생각하고 직원으로 들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버려질 것도 좀 귀하게 어렵게 하면 그걸 좀 귀한 자기가 소중하게 같이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어. 사람 심리가 예, 그 완벽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불가 지작 일장화설이니 불가라는 것은 뭐뭐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치면 뭐 cannot이나 must not처럼 있잖아요. 여기서는 must not으로 그냥 뭐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불가 뭐뭐 하지 마라. 예. 지자라는 건 단지라는 뜻이에요. 단지. 예. 작은 뭐뭘 삼다라는 뜻이죠. 예. 일장의 화설이라. 예. 한바탕에 화설쯤으로 여기지 말라는. 안녕하세요. 하나 주세요. 추우니까 차가 잘 안 나오지. 야, 멀리서 오셨는데. 대박. 자, 두 번째 줄 하고 있거든요. 네. 쳤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일장 화설쯤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경서에 나오는 말들은 그 화설이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말이죠. 뭐 동네에 누가 말하는 말이라든가 뭔가 가벼운 책들에 나오는 그런 말쯤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화설로 여겨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람들이 더 심해요. 야, 그거 뭐, 노노맹자, 그거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가볍게 화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특히 현대 뭐, 학문 하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통이 다 사라지면서, 학문하시는 분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학문 하신 분. 학문하신 분들. 예, 현대적인 학문 하신 분. 현대 학문 그런 거 하시면 소설. 예. 지금 그런 얘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럴수록 나 이걸 배워야 돼. 그럴수록 타고났어. 그래. 예. 그것을 다시 배우면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나이는 괜히 어렸지만 살아갈수록 정신이 그렇지. 운명이야 팔자 뭘로 살아야 돼? 안 바뀐다면. 제가 살아가면서 정신이 나이 먹수록 정신이 이렇게 사람 안 바뀝니다. 예. 양서가 좋은 사람 만든다 하지만 절대 안 양서가 좋은 사람이 있어. 본 바탕이 착한 사람 착한 양서가 된다는 오히려 양서를 보고 그걸 이용하자. 나쁜 놈 더 나쁘게 이용하자. 야, 그거 딱 딴데 있잖아. 악서를 보고 좋은 사람은 그 악을 제압하고 더 좋은 걸 찾아내지. 절대 양서가 그러니까 화설증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득차 이서하여. 이 이서라는 것은 여기서 노노와 맹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서를 이렇게 보면 얻는다는 거예요. 얻을 득자죠. 얻을 득자도 됐고, 뭐뭐 할 수 있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이서를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 절기하면. 예. 그러니까 애절하게 묻고 정성스럽게 하고, 여기서는 절실히 묻고, 예. 그러니까 이게 책과 나가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실천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보면 실천하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천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종신진다야. 예. 종신이라는 것은 평생이죠, 평생. 쉽게 말하면. 예. 종신진다야. 요 진짜가 약간 어렵죠? 예. 다할 진짜도 되고, 뭐, 진실로, 이렇게 해석을 됩니다. 예. 진실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예.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애절히 묻고, 절실히 물으면, 그러면 종신토록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이 경서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경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경서라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학문을 경서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외국으로 치면 성경이 경서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서라든가 뭐 소학이라든가 이런 경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책이 수천 년간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정을 하면 안 돼요. 경서는. 그래 경서 속에 또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지난 시간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맹자 속에서도 그 안에 역사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경사 속에서는 우리의 역사도 찾을 수도 있고 경서는 고치지를 못해요. 뭐 소설이나 역사책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경서라는 것은 수천 년을 이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구절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오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냐면 그 맹자의 첫 구절을 배웠어요. 그 맹자의 첫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맹자가 이렇게 양회왕이란 사람이 맹자를 초청해요. 근데 맹자가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맹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때. 근데 왕이 맹자를 보고 뭔가 얻을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학자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뭔가 우리나라의 이로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맹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맹자가 양회왕을 초청을 했던 거죠. 아니죠. 양해왕이 맹자를 초청을 했는데 양해왕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부국강병,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맹자는 이런 말을 하죠. 하필 왕께서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하필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인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씨, 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왜 이런 대학자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다 불러보면 뭐 이렇게 뭐 경제는 어떻게 한다, 병사는 조직을 어떻게 한다, 군사력을 어떻게 하면 늘려낸다, 인구는 어떻게 하면 늘린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근데 맹자는 하필 인의가 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왕이.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제가 뒤에 달아놨거든요. 예, 칸이 너무 뒤로 넘어가가지고. 원래는 이게 해석을,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해석을 달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참조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맹자의 두 번째 편이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활, 예. 하이, 리, 오국고 하시면, 하시면 대무활, 대무활 하이, 리, 오가 오 하며, 하이오가 하면 사서인활, 사서인활 하이, 리, 오신고하여, 하이오신고하여 상하교정이면, 산하오정이면 이국위일이다. 이국위이다. 만승지국의 만성지국의 시기군자는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필성지가요. 천승지국의 천성지국의 시기군자는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간이 필백성지간이 만치천원하며 만치천하며 천치백원이 천치백원이 불이 부다이엄마는 부리부다연마는 여기서는 부를 읽어야 되죠. 부다이엄마는 구이후이 선리면 구위후이 설리면 불탈하여는 불탈하여는 불념이니라. 불영명이 예, 문장이 좀 길죠. 원래 맹자가 경서 중에 가장 길어요. 예, 그래서 맹자를 많이 읽으면 물리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가 트인다는 건 뭔가 문장에 뭔가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거에 트인다는 말도 되고 세상 일을 바라보는 거에서 뭔가 트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이 신기한 점이 있다면 맹자와 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논어는 학으로 시작해요. 배움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배움으로 시작하는 학이 시습지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맹자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자 시대랑 맹자 시대랑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춘추 시대죠, 공자 시대는. 근데 맹자 시대는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 약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고. 그만큼 나라가 혼란해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맹자의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정치를 바로잡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맹자도 학문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지만 어떤 책이든 소설이든 시든 뭐 그런 거에 보면 첫 구절을 자세히 봐야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맹자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였다. 정치를 먼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수양론이라든가 뭐 성선설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선하다는 거. 그런 건 맹자의 중후반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보면 선하다. 우리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거는 맹자의 아주 후반에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초반에 있는 거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요즘에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이 혼란한 시대 때는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공자는 좀 유순한 사람이었고 맹자는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성격 자체가 약간 바로 들이박는, 어찌 보면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렇게 말해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왕할, 어떻게 하자는 어떻게 하자죠? 어찌 하자죠? 왕이 말하기를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오리라는 것은 이로울 이자죠. 네. 오는 나오자, 그러니까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신다면, 네. 왕이 먼저 이익을 챙긴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네. 항상 왕이 뭐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여기서 보면 사익이죠. 공익이 아니라. 네. 왕이 항상 그런 사익을 챙기려고 하신다면 대부할. 네. 대부는 그러니까 사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계층이죠. 네. 이것도 어느 정도 또 높은 위치인데, 대부가 말하기를 어찌하면 오가 내 집을 이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는 그렇게 좀 낮은 벼슬이니까 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가 관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시족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성이 있잖아요. 우리 뭐 저는 진주광씨인데 뭐 윤신달 후손이라 하셨죠. 그 윤가의 가장 그 종손 중에 한마디로 그걸 다스리는 대부예요. 그 성을 다스리는 약간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내 집안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서인, 사라는 것은 선비고 서인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같은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조금 낮아지죠, 맞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잖아요, 맞지? 우리 몸을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교정이면, 예. 상하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라는 것은 밑에 있는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교는 서로 교자. 예. 여기에서는 정이라는 것은 치할 치자랑 똑같은 생각하면, 치할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 보면 만치천원 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자자예요. 이거랑 이 정자가 약간 어려운 글자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랑 똑같은 글자예요. 치할치. 이 정자가 이제 이자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글자죠. 그리고 상하가 서로 이익을 취한다면 이국 이일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위태로울 위자죠, 맞죠? 네. 그러니까 상하가 모두 이익을 취한다면 그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그 만승지국이라는 것은 천자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레가 천대가 된다는, 만대가 된다는 거예요. 수레 승자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수레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요즘에는 핵을 말해가지고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게 수레에다가 이거 뭔가 뭐 무기도 실을 수가 있고 군량도 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승지국의 시기군자, 시자라는 것은 시해한다는 거예요. 시해할 시자예요. 네. 만승지국의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요게 군자라는 것은 군주할 때 군자죠.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천승지가요. 반드시 천승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후 정도라고 봐야 되죠. 네, 제후. 그러니까 천자가 있었고 옛날에는 제후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 공경대부가 있었잖아요. 맞죠? 지금으로 쓰면 뭐 대통령 밑에 뭐 총리. 예, 총리라든가 그 정도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그 군주를 시해한다는 거예요. 그 군주가 이익을 만약에 취하고 있다면 항상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승지국, 그러니까 이 천승의 나라, 제후국에 있는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백승지가. 예. 옛날에는 보면 우리 제후국에도 이 당시에는 왕이라고 했었어요. 예. 우리의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양해왕도 천자는 아니었어요. 황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반 제후, 그러니까 뭐 지방의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의 벼슬이었는데 왕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 예. 그 제후국의 나라에 그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는 자도 그 밑에 있는 백승의 나라에 백승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예. 한마디로 너 밑에 있는 사람을 좀 조심해라. 맞죠? 뭐든지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 배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보통 반란이 일어나죠. 아주 밑에 뭐 서민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지금 시국. 네, 지금 시국도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단종도 수양대군에 의해서 그래 자신을 돌보아 준다는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쫓겨나잖아요. 그거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 조심해라는. 네. 자기가 이익을 취할 때는 항상 밑에 사람들이 자신을 시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고 배운다. 예. 보고 배운다. 예, 그 말 맞죠. 예,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만치천원하면 만에서 천을 취하고, 예.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만승의 나라가 천승의 나라를 취하고 천승의 나라가 백승을 취하는 것은 이게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조그만 무슨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취하는 것도 엄청 많은 걸 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 밑에 있는 나라. 그거 결코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불다의 엄마.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 엄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취하는 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 엄마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불이 불다예요. 네. 두 번, 부정이 두 번 있죠. 선생님, 네. 승자가 그게 이제 어떤 승자입니까? 수레의 승자. 술의 승자. 예, 수레의 승자. 여기 뭐 만성한 거. 예. 술의 승자. 예.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대중가요 가사입니다만 예. 만성의 높은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수레가 10,000개 있으면 천자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자리라는 거죠. 만성은 황제의 자리예요. 관계자. 예. 그래서
양녕대군의 주유처나 보면은 예, 만성의 높은 자리 예, 아버님께 수양대군에게 예, 그냥 물려주고 자기는 뺏기다시피 했지만 물려주고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하면 우리 왕은 천승이었고 황제는 만승이죠. 예. 우리 옛날에 황제한테는 만세 만세 이랬잖아요. 우리 왕한테는 천세 천세 이렇게 해서 그게 여기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만세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옛날에 천세 천세 이래요. 우리가 고종 때부터는 만세 불러도 되죠. 고종은 황제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까지는 우리가 만세 불러도 돼요. 근데 조선부터는 이제 천승으로 줄어드는 거죠. 뱃살짜리도 다 줄어드는 거고. 자, 다음 구절. 구이후이 설리면. 구자라는 것은 만일 진실로, 예,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진실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위후이, 그러니까 의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뒤로 미루고, 이는 말이 의자죠. 설리면, 이익을 앞세운다면. 여기서 이익을 말하는 것은 왕의 그 사익을 말하는 거죠. 사사로운 이익. 불탈하여는, 탈자가 우리가 약탈할 때 그거죠. 빼앗을 탈자죠. 빼앗지 않고서는 불념이니라. 여기서 염이라는 것은 만족할 염자예요. 우리가 이거 보통 이렇게 이 글자로 말할 수 있죠. 족자. 예.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빼앗는 게 아니라 모두 빼앗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조율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후대 학자들 중에. 근데 맹자는 이게 욕심 한번 욕심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게 어찌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후대 학자들은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있다고 말을 해요. 후대 학자들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주자 이후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조율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욕심이라고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조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천성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맞죠? 예. 네. 남이 절대 조절하지 못한다. 자기는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남은 절대 조절 못하죠. 아, 네.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해야 이 조절되는 거지. 남이 절대 조절시킬 수는 없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식이 그런 식으로 왕 좌를 위해 근데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위한 뭐 기회 싹 있어야 된다. 자기 본체에. 지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대 근래 와서는 조절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조절을. 그렇지, 내가 스스로 그렇죠. 조절할 수 마인드 그렇죠. 컨트롤 자기가 할 수 있지. 네. 남은 절대 조절, 제 생각에 남은 그렇지. 절대 조절시킬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마인드 컨트롤 착함, 원래 악하게 태어날시라도 그 욕망이라는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보다도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저는 교육보다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에 의해서. 아니 자기 컨트롤을 할 줄 모르는 교육보다도 주위 환경이다. 환경보다는 교육만 들어가서 그 환경 안에 아니, 우리 살아가는 중에 느끼지만 그 환경 안에 환경보다도 교육이 들어가는 자기 게 아직도 그쵸, 고집이 변화가 더 일어날 심할 수 거예요. 있죠. 환경도 중요하지만 네. 환경보다도 그런 그 독주가들의 어떤 할 수 있는 일은 마인드 컨트롤. 자기 그 환경보다는 내 자신의 자아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적으로. 두 번째도 근데 아. 너무나 쉽게 말하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 그건 원래 윤석이 값도 욕하는 사람, 방사도 별로 안 나오잖아.
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선생님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요. 여성 제가 싹이 없어요. 그 싹이 이제 교육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으로 만드는데 이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싹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저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싹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고집도 또 아니야, 있죠. 그거라도 저는 교육을 하면 이래서 싹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뉘우치는 사람이 있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그렇지. 얘기죠. 자기 주변으로 가면 예.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뉘우치고 자기를 빨리 바르게 가르고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얘기한 대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나오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잘 알지는 못할 수 있는 수가 후천적으로 이걸 끊임없이 자기가 그죠 자기 변화를 교육이 이렇게 싹이란 말이 그렇죠. 맞다니. 그것을 키우고 안 키우고 그 사람 토양에 달려있겠지만 후천적인 환경 요인이 되죠. 네. 그 욕망 중에서도 좀 좋은 욕망들 있잖아요. 네. 좋은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이상적이죠. 예, 좋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자기의 사역 같은 건. 근데 맹자 같은 경우는 일단 욕망 사역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을 하죠. 맹자는. 예. 사람 이 자체가 아주 이게 신비로워가지고 우주라 사람 몸이 우주라 가잖아. 오장육부가 있듯이 오대양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고 360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인간을 어떤 판단한다는 것 전체가 이 그렇다 하는 판단은 저는 좀 잘못됐. 학자는 아닌데 아주 건방진 소리인데. 판단은 아주 상대적인 것이. 지금은 아니 사람을 다 학자들이 그 방금 내가 원래 아까다 이렇게 판단 짓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그게 다른 사람도 뭐 천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같은 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어떤 상상도 못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딱 단정하는 거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판단 종류가 할수 없다. 세rum 고소화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신에게 판단을 맡기는 나오니 뭐 이런. 지금처럼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남을 안 짓밟고 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이 든다고 봐야 되겠고 그 강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 여러분들의 그걸 보니까 이게 중국의 학자 중에 왕부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욕망 같은 거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 중국에서 이거 많이 연구가 되더라고요. 이 학자들.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은 이 사익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물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천리 거인욕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천리를 보존하고 욕망 자체를 제거해라고. 그래 항상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 왕부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욕망 같은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멀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잘 조절만 하면 이게 이제 뭐 인간을 살아가는데 멋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욕망에 한번 물들면 제어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주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폭군들이. 예. 사람들 다 희열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희열. 예. 순간순간 희열인데 학자는 이제 공간 희열을 느끼고 노동자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타고나게 된다잖아요. 어쨌든 제가 사다 보면 희열, 사람 희열을 안 느끼면 불안해요. 가만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왜 불안이 생겼는지 내가 이 희열을 자꾸 찾는다고 찾으면서도 불안이 자꾸 이제 죽어드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 생각은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 안에서 살면서 불안을 좋아하면서도 그냥 불안을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 불안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그래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탈출하면서 조금씩 탈출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자기의 발전이라든지 자기 어떤 성숙이라든지 말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됐던 것 같아요.